참가자. 김민정, 김종훈 선생님 와 계시네요. 네. 얼굴이 안 보인다. 안 보이지만 어쨌건 시작을 할게요. 오늘 제 451회 오션 세미나는 지역 폐기물 관리가 해안 플라스틱 오염을 성공적으로 줄인다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논문이고요. 원 얼스라는 저널에 실렸는데 이게 화면 보면 안 되죠. 페이지로 나와 있거든요. 네네.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 새로 할게요. 까만 부분을 그냥 보세요. 네네. 보이시죠? 네. 네. 원어스는 창간된 지 한 5년, 이게 하여튼 5호니까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셀 프레스, 셀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유명한 잡지가 있잖아요. 셀 프레스 내는구나 했는데, 또 저작권은 엘스비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엘스비어라는 출판사 밑에 셀프레스가 있고 셀프레스에서 내는 저널 중에 하나가 이 원어스예요. 근데 원어스의 임팩트 팩트가 14야. 엄청나게 영향력이 높은, 그러니까 그 앞에 2해 동안 출간된 논문의 14배를 한 해 동안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여튼 주목도가 높은 그런 저널에 실린 논문이니까 사실은 임팩트 팩트가 높은 저널에 좋은 논문이 많이 실린다고 봐야 되는데. 클라이밋 체인지 이쪽 많이 네, 어쨌건 이게 제목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종합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특히 좀 학제간 연구 이런 걸 많이 담는 것 같고요. 하여튼 어쨌든 처음 본 논문 저널이었는데 굉장한 저널이었다. 그거보다 더 놀라운 건 이것도 엘스비어에서 내는 거였다. 그러니까 엘스비어가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구나. 몇 년 전에 순이익이 5조라 그랬나? 뭐 하여튼 좀 문제가 많아요. 이게 전 세계 학자들의 노력을 자기들이, 심지어 여기는 그것도 있어. 투고비도 있어요. 돈 내고 실어야 돼 여기는. 하여튼 그런데 엘스비어가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게 벌고 있고, 그런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그래서 제목에 나오는 것처럼 지역의 폐기물 관리가 연안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호주 사례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뭐라 그럴까, 요약이 여러 측면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피컬 애스트랙트가 있고 인브리피가 있고 하이라이트가 있고 또 써놓으셨어요. 너무 여러 번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렇긴 한데, 네, 요 저자들은 캐슬린 윌리스, 브리타 데니스 하디스티, 뭐 호주 사람들인데, 요 사람들은 이제 그 하디스티나 윌콕스는 시사이로라고 호주의 국책연구소의 연구원들이고, 요 윌리스는 시사이로 소속이면서 또 타스메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타스메니아의 교수인지 하여튼 뭐 센터에 하여튼 이게 소속이 한 3군데 되던데, 그 사람들이 호주에서 어쨌든 쓴 거고요. 이 시사이로에서 호주 대륙 전체에 대한 뭐 연안, 그다음에 인랜드, 리버 이런 서베이를 하고 있고, 물론 그 방법론을 저희가 직접 배우고 또 우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들을 통행에 초청해 가지고 교육훈련 워크숍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연안 지역만 해가지고 13년에 1차 조사했던 결과를 19년에 더 확장적으로 해가지고 13년과 19년을 비교하면서 각 지자체의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논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학제간 연구 성격이 커요. 그래가지고 이걸 쓰레기 결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결과하고 이렇게 정책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이 저널에 이 논문이 실린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래픽한 abstract를 보면은 이게 플라스틱의 생애 주기가 이렇게 생산과 사용, 폐기, 그 다음에 그게 버려지는 거,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사용되고 난 다음에 그 리소스 리커버리나 매립장이나 이렇게 처리 시설로 가겠죠. 근데 그 중에 일부도 트랜스포트, 이게 강물을 따라서나 바람을 따라서 떠내려갈 거고, 당연히 길가에 버려진 것도 강물이나 바람을 따라서 떠내려가 가지고 연한 오염으로 오게 된다라는 생애 주기를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러면 각각의 인터벤션 포인트가 있겠죠. 우리 정책이, 지자체나 정부의 정책이 개입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면 어떤 그 포인트에서 정책을 쓸 수 있는지를 사용 후에 이제 버리게 되는데, 사용할 때 사람들에게 일회용 비닐봉지에 대해서 이용료를, 그러니까 슈퍼마켓에 우리 지금 100원씩 내고 사야 되잖아요. 뭘 한다든지 뭐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정책 계획이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아니면 폐기물의 폐기에 대해서는 하우스홀드 웨이스트 콜렉션, 가정에서 쓰레기를 쉽게 잘 버릴 수 있게, 길거리로 안 나가게 잘 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콜렉션 시스템을 전 세계의 대부분 지자체가 하고 있거든요. 요걸 잘 해줌으로 해서 폐기물이 리소스 리커버리 센터나 랜드필이나 뭐 어쨌든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그런 폐기물 처리 시설로 가게 할 수 있다. 뭐 그다음에 버려져 있는 걸 사람들이 여기 쓰레기가 뭐 많아요. 내지는 일리걸 덤핑 서베일런스. 누가 쓰레기 버리는데요? 막 이렇게 신고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버려지고 났다면 로컬 클린업 같은 걸 가지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전체적인 개요를 보여주면서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이 코스탈 폴루션이 적을 거다,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근데 요 개념은 사실은 원래 다 있던 건데 이걸 정량적으로 자기들이 엄청난 수학적 통계적 모델을 써가지고 퀀티테이티브, 정량적으로 검증했다라는 게 이 논문의 대단한 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왼쪽 밑에 네, 동그라미, 주황색 동그라미 스테이지 오브 플라스틱, 네, 빈 동그라미 인터벤션 포인트 되게 잘해놓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폴리시, 네, 팔레시.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아웃리치에 해당. 어디에서 된다. 그렇지. 네네. 굉장히 그렇게 잘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봤더니 71%의 연안 쓰레기는 플라스틱이고, 호주에서 보니까 한 2013년에 비해서 2019년에 지금부터 이제 플라스틱만 얘기하거든요. 한 29% 정도 줄어들었더라. 그게 어디서 줄어들었느냐? 지방정부의 스튜어드십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환경을 아끼는 마음과 실천, 충성도, 스튜어드십, 그런 하여튼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기여, 그 다음에 서비스, 지방정부의 폐기물 관리 행정이죠, 그야말로. 이게 특히 그 행정은 뭐여야 되냐면 Simplify Waste Disposal, 사람들이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했던 게 이 29%를 가져온 게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이 2013년 이래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런 배트 프리벤팅이나 캐칭 폴루션 이런 것들하고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주요 내용은 이게 다고 앞으로는 이제 이게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만 아마 될 건데, 뭐 인 브리프에 있는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고요. 하이라이트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했죠. 콘티넨트 와이드 서베이다. 호주 같은 대륙 전체를 조사를 했다는 게 크고, 그게 이제 로컬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평가했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리덕션은 29%, 6년간. 그래서 스튜어드십을 인크리지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폐기물을 쉽게 버릴 수 있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주목하는 건 이코노믹 모티브예요.
어떤 뭐 이렇게 아까 나왔죠?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돈을 더 내게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폐기물 부담금을 올리면 바다에 쓰레기 줄어든다는 거야.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제목, 저자, 소속,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이 왜 중요한지 또 이렇게 탁 강조를 한 다음에 서머리로 갑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전통에 따라서 제가 구글 번역으로 그냥 돌리고 아마 한자도 안 고쳤을 거예요. 네, 거의 완벽하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는 게 좋은데. 네, 그래서 이 요약 서머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플라스틱 오염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개입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세계적인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말했죠. 전 세계에서 폐기물 관리는 세계 지자체에서 합니다. 플라스틱 세금,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지역사회에서 플라스틱 소비 및 오염 감소가 관찰되었는데 현재 지역 조치를 인근해안 환경에서 플라스틱 부하의 측정 가능한 감소와 연결시키는 정량적 프레임워크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전에. 근데 그걸 정량적으로 이렇게 검증하는 사례는 되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주 대륙 전역에서 이 플라스틱 관리 노력의 변화가 실제 해안 플라스틱 오염 감소에 코레스판드 하는지 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라고 바꿀지 제가 애매해가지고 부응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지역 전략이 대규모의 그러니까 호주 대륙 전체에서 플라스틱 오염 감소라는 이익을 가져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29% 감소, 그 다음에 경제 동기가 부여된 적절한 폐기물 처리 전략이 성공한 게 있더라. 그래서 이게 정책 기반자와 시민들에게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데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논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역시 전통에 따라서 표와 그림을 먼저 볼게요. 근데 이게 구조가 독특해가지고 본문이 거의 나오고 이제 표가 나오는데 표 1번이 좀 전에 얘기했죠. 이 모든 것입니다. 13년과 19년 사이의 변화, 체인지. 연안에 있는 쓰레기의 숫자죠, 저기는.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13년 빼기 19년을 했겠죠. 그죠? 두 개, 하여튼 차이를 여기에 나오는 이 여러 변수들을 GAM이라고 하는 일반화 부가 모형이라고 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 어쨌건 이 굉장히 발전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명목 변수와 척도 변수와 뭐 이런 순서 변수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예측을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제일 발전된 어쨌건 그 통계 분석 기법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걸 써가지고 요 변수들이 저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줬어 내지는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거야? 라고 봤을 때 유의미한지는 P값만 보면 되죠. 그래서 P가 0.05 이하면 얘는 이 모델에서 유의하게 영향을 줬네. 얘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쓰레기 양이 움직였다고 할 수 있구나 라고 보는 거고 여기 mean effect size는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야? 라는 걸 부호까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보면은 되게 environmental and surveyor bias variable, 그러니까 그 해변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 다음에 조사를 어떤 사람이 했는지, 내지는 서베이어가 여기는 사실은 안 나오는데 서베이 바이어스라고 하는 게 더 낫는데 표현으로 치면 그러니까 조사를 어떤 환경에서 했는지가 이 변화에 영향을 줬는지를 봤을 때는 사실은 사이트 그레디언트는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해변이 얼마나 이렇게 경사도가 급한지는 영향이 없고 나머지는 다 영향이 있죠. 다별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차량 주차 공간이 몇 개나 있는지,
그다음에 그 한 달 전에 온쇼 스톡스, 그러니까 뭐죠? 뭐 이렇게 파도가 이 온쇼니까 밀려 들어오는 뭐 그런 힘이 얼마나 셌는지가 한 달 전, 그다음에 일주일 전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온쇼 윈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한 달 전에 얼마나 강했는지, 그다음에 1km 거리 안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게 이제 영향 정도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액세스 타입을 보트만 접근할 수 있는 해변이냐, 아니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데냐, 하이킹 트레일이 있는 데냐, 아니면 길이 안 돼 있는,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데냐라고 봤을 때 보트 온리가 제일 차이가 크더라.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줬더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지만 보트 온리는 거의 사람이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영향이 아마 제일 적은 걸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해변의 모래나 자갈의 색깔, 이 빨간색은 유의하게 차이가 있더라. 그다음에 날씨도 영향을 주는데, 뭐 비 오는 날 조사를 했으면 차이가 없더라, 뭐 유의하지 않더라, 이런 거고. 중요하게는 이제 Municipal Waste Management Variable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 사실, 좀 더 밑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크게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Waste Levy Difference, 그러니까 폐기물 부담금, 폐기물 처리 비용, 하여튼 이걸 높였다라고 해야 되겠죠. 높이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적게 버릴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 여기 이제 뭐 CP, ER, PB 나오는데, 여기서 CP는 Crime Prevention, 그러니까 이 폐기물 투기를 범죄적으로 이렇게 보고 그걸 예방하는 정책이 있겠죠. 사람들한테 신고를 해라, 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 막 이게 뭐 여러 종류가 나올 건데, 그걸 retained, 유지한 숫자, 그 다음에 gained는 도입한 숫자, 뭐, 그 다음에 ER은 economic rationality인가? 뭐 하여튼 경제적 동기, 사람들한테 이제 뭐 부담금을 준다든지 내지는 이렇게 뭐 빈병을 갖다 주면 돈을 내준다든지, 하여튼 경제적인 동인이 얼마나 이렇게 유지됐냐, 뭐 생겼냐, 뭐 이런 것들인데, 어쨌건 여기 보시면 ER strategy retained, 그러니까 경제적 동기를 도입해가지고 유지했을 때 그래도 영향이 큰 걸로 나오죠. 마이너스 10. 이펙트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다음에 PB strategy gained는 이펙트 사이즈는 큰데 이거는 플러스 방향이야.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은, 요것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감소 영향은 못 주는 것 같아요. 그 본문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 뭐지 모델에 변수들을 넣어가지고 다 돌린 거예요. 끝에 보면 Quality of Information 웹사이트도 유의하고 마이너스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얼마나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잘 올려주느냐도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Presence of Municipal Waste Strategy, 그러니까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전략이 없는 지역, 그 다음에 2013년에만 있었던 지역, 그 다음에 2019년에만 있었던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아요? 이 네 개, 이 세 개 말고 하나가 더 있어. 그건 뭘까요? 우리가 전략이, 지자체 전략이 없는 지역, 2013년에만 있었는 지역, 19년에만 있었는 지역. 그럼 하나가 또 뭐 있죠? 13, 19년 둘 다 있는 지역이 있을 거잖아. 걔는 여기 없어요. 그런 놈들이 많아. 그런 놈들이 뭐냐면,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여기 코너 컨트레스트가 있어가지고, 하나 에펙트는 항상 인터셉트로 요 배기시계에 북박이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년, 13년 다 전략이 있다는 그냥 고정 변수다, 일종의. 인터셉트, 그 뭐라 그러지?
하여튼 영어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스무드 텀은 타스메니아냐 오스트레일리아 본토냐라는 걸 이건 이제 요 모델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 변화를 스무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 논문의 타점이죠. 나머지는 방금 나왔던 그것들이 그 변수만 다른 변수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 변수만 바뀌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으라는 걸 봤더니 요거 보면 뭐지? 주차 공간이 많을수록 쓰레기 양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나와요. 많이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났겠는데? 아니네. 줄어든 거네. 네네. 줄어든 거네. 주차 공간이 많으면 그게 쓰레기 관리가 잘 됐구나. 주차 공간이 많으면 쓰레기 늘어날 것 같은데, 그죠? 체인이잖아요. 네네. 변화가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뭐. 된 거는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보트 액세스 온리의 경우에는 체인지가 거의 없죠. 평균 0이죠. 근데 딴 놈들은 늘어난 거죠. 마이너스 20에 플러스 20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쓰레기가 늘어났겠죠. 그다음에 레드도 이게 딴 놈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얘는 적게 늘어난 걸로 돼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요걸 했을 때 뭐 이렇게 뭐지 파도, 물결, 그다음에 바람 이런 게 어떻게 이 변화에 영향을 줬는지 다 그림을 그려보고 했더니 요게 이제 요 변화수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예, PB는 planned behavior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야말로 얘는 이제 홍보에 가깝다고 봐야 되죠. 사람들한테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당신이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쓰레기 어디 버리세요 하는 거 하고 이 뭐지? crime prevention 이 같이 두 개 묶어서 도입했을 때 변화가 이건 변화죠. 근데 그렇지. 체인지가 마이너스니까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 맞죠? 네. 그거 역으로 봐서 네네. 이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가 0이니까. 그죠? 마이너스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이 PB 스트래티지 하나만 해가지고는 쓰레기 안 줄어든다는 거야. 네. 근데 RE 스트래티지, 경제적 모티베이션은 많을수록 쓰레기 줄어들죠. 네. 그 다음에 CP도 이렇게 줄어들고, 뭐, 이건 거의 큰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들한테 홍보만 해가지고는, 이것만 많이 도입해가지고는 쓰레기 줄이는 효과 보기 힘들고요. 하나만 해도 되는 건 경제적 동기더라. 경제적 동기가 중요하다. 그런데 비례를 어떻게 측정했어요? 아니요, 밑에 나옵니다. 그 정책의 개수를, 정책의 당신 뮤니시팔리티에서 이 정책 하고 있어요? 라는 걸 지자체 공무원한테 체크를 하게 해가지고 그 숫자가 많을수록 저게 커지지. 저게 이거 초에 나오는 것들은 정책을 쓰네요. 네, 정책의 숫자. 넘버 오브 스트레스. 그래서 이게 버짓의 퍼센티지가 늘어날수록 쓰레기 줄어들죠. 네. 그 다음에 뭐 있냐 없냐와 관련해서 이게 아마 이건 있다가 없어진 걸 거고 그대로인 걸 거고 없다가 생겼다. 그럼 또 쓰레기 줄어들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홈페이지의 정보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쓰레기 줄어들죠. 이런 거. 여기 있네. 이거 아까 정책이 13년에도 없었고 19년에도 없었고 한 거하고 둘 다 있는 지역이 쓰레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있다 생각하면 제일 적겠죠. 13년에만 있었던 데가 제일 많아. 13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 그럼 쓰레기 안 줄어드는 거야. 늘어날 수도 있어. 19년에 새로 도입했어. 그러면 두 해 다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게 되고 웨이스트 레비가 얼마나 늘어났느냐도 쓰레기를 줄어들죠.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봐서 네. 왼쪽 아래에 있는 거 보면 보스트가 있잖아요. 보스트도
일단은 17.5%는 증가를 한 거예요. 쓰레기가. 응.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only 2024을 볼 때는 증가는 했는데 27.5%는 증가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긴 하면. 네네. 근데 저기 마이너스 50, 그 위에 그래프 마이너스 50 있잖아요. 네. 마이너스 50 표시 되어 있는 거는. 네. 저거는 버짓이 여기 마이너스 30이거든요. 버짓이 감소한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버짓이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 네. 영 주변에 많다가 여기는 뭐 그 축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요건 이제 늘렸다는 거죠. 퍼센트를. 그러면 그 영에서 볼 때 버짓이 늘어났다. 늘지도 않고 주지도 않았을 때도 역시 쓰레기는 감소한 포인트들이 많다.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모델로 했을 때는 플러스에 있는데 요거의 맹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치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향만 의미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변수들을 다 평균으로 그냥 고정시켜 놓고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러면 쓰레기는 이렇게 보면 다 늘어나게 되게 그렇진 않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정 선생님이 물었던 저 위에 나오는 요 뭐지 요 뭐 CP, ER 그 다음에 PB는 요 나와있죠. 퍼블릭 리사이클링 가이드를 제공했습니까?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내셔널 리사이클 위크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자체 공무원 엄청 힘들었겠는데 수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해가지고 그 숫자를 아까 위에 보여준 모델에다 집어넣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뒤에 방법론의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인터뷰 여기 있죠. 지자체 공무원 인터뷰한 거. 그 다음에 통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2013년에 했는데보다 2019년에 조사한 사이트가 훨씬 많아요. 2014년에 하나 했으면 2019년에는 5개인가 더 했어. 어디셔널이죠. 해가지고 어쨌든 통계적 대표성을 높이니까 2013년에는 그러면 175개 돼요. 2019년에만 하고 13년에 안 한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놈을 또 요 GAM이라는 모델을 통해 가지고 추정을 했어. 비교하려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는 뭐 이제 방문 설명 다음에 윤리에 대한 거, 윤리 규정, 그다음에 이거 서플멘터리가 있고, 사사가 있고, 저자들은 어떻게 기여했고, 이해 충돌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넣게 돼 있더라. 인클루전과 다이버시티. 당신 연구가 사회적인 어떤 약자나 이런 사람들을 포용적으로 접근했습니까? 그 다음에 인종적인, 뭐 생물학적인, 지역적인 다양성을 반영했습니까? 이런까지 논문을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퀘스처네어가 인클루시브하게 준비됐다라고 하고 있고, 네, 21년에 투고해가지고 22년에 억셉트됐네요. 최신 논문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우리 호주 사람이 이거 상관로 블루에서 이걸 공부할 수 있냐 했는데 우리 국제 세미나에서 안 하고 우리끼리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추천한 게 이거 9월에 다시 해야 되는 어쨌건 참고 논문이고 네 30분 됐는데 서플리멘터리를 볼까요?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을 보조하는 데이터들이 여기 서플리멘터리에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변수들 있잖아요. 변수들이 이름, 그 다음에 그게 팩터 요인인데 어쨌든 팩터냐, 컨티뉴어스, 그러니까 연속 변수냐, 뭐 그 다음에 순서, 이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단계를 해가지고 5점 척도를 이렇게 척도 변수냐, 뭐 하여튼 이런 성격을 뭐 이걸 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19년 뭐 그 할 때 쓴 거 뭐 비슷합니다. 근데 엄청 하여튼 변수를 많이 썼고요. 그래가지고
13년 걸 이렇게 모델로 했을 때 나온 거. 여기 보시면 뭐 어느 주냐, 그 다음에 랜드 유즈가 뭐냐, 그러니까 토지를 뭘로 이용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백쇼 타입이 뭐냐. 하여튼 이 그 C415 조사 방법론이 엄청 복잡하고, 근데 뭐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설계된 거죠. 이 지금 하디스티나 크리스 윌콕스는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특히 그 통계 모델에 엄청난 분이에요. 그 사이언스 논문의 그 통계를 크리스 윌콕스가 했거든요. 자나잠백이나 그다음에 그 라벤더 로 논문도 아마 윌콕스가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들 모델이 얼마나 잘 이렇게 들어맞는지 뭐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회귀 방정식, 회귀 모델은 하여튼 맹점이 있어요. 이 아웃라이어가 이렇게 전체 결과를 확 지배를 해버린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이렇게 검토를 했다 이거지. 그리고 모델을 다 했는데 여기에 어떤 특정한 모양이 나타나잖아요. 뭐 선형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뭐 그게 있으면 기회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리시듀얼이잖아요. 잔차. 남아있는 놈을 설명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걸 갖다 이 모델에 못 집어넣었다는 거거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얘가 거의 이렇게 뭐지? 전기분포에 가깝게 이렇게 나오고 뭐 남아있는 건 없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조사를 어디서 했는지 보여주고 레퍼런스까지. 그 다음에 이 논문 안에서 여기 머티리얼, 그러니까 방법론을 여기서 뒤에 설명은 있지만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다 설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들 방법론을 여기 가면 있어 라고 해가지고 이 핸드북을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많죠. 핸드북, 데이터 시트 뭐 다 있는데 이게 핸드북이고 우리가 직접 해봤어요. 이걸 2번 아니다. 우리가 3번 했나? 전남에서 2번 하고 부산에서 부산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구나. 어쨌든 이 중에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인랜드 리버 코스탈이 있는데 코스탈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해변에 들어가 가지고 모래가 이렇게 쭉 있다가 자갈이 나오면 모래 2개 하고 자갈을 한 군데는 넣어라. 뭐 하여튼 요 서브스트레이트의 다양성을 해가지고 50m 간격으로 요 2m짜리를 우리가 2명이 있어서 갔나? 2명이 이렇게 나란히 2m 이 스트립을 따라서 쭉 가가지고 요 식생 안에까지 2m까지 들어가가지고 기록만 하는 거예요. 데이터 시트에다가 쓰레기가 종류별로 몇 개 있다. 뭐.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크기를 대표하는 뭔가도 기록해야 되고 엄청 복잡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그 인랜드고 아까 얘기했던 그 다양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다음에 사이즈 클래스도 기록을 하게 돼 있고 쓰레기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 다 못하겠다 하면 서브 샘플링을 하라 이거야. 면적을 갖다 그만큼 줄여가지고 우리 5분의 1만 했어요. 10분의 1만 했어요. 기록을 하라는 거죠. 인터벌에 따라서 쭉 가다가 이렇게 아이템별로 뭐 이렇게 적게 하고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비즈블한 쓰레기는 다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의 1mm 이상 다 기록을 한다 이렇게 자기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가 최고 긴 게 1700mm가 되더라고. 어제에서 1점 몇 킬로를 들어가면서 한 트랜잭트를 조사를 한 사례도 있어요. 엄청 힘들어요. 네, 이건 인랜드고 뒤에 그게 나올라나? 트랜잭트 데이터 포스탈이 안 나오나? 서피스트로는 못 봐. 그냥 어쨌든 요 핸드북을 보면 다 나오고 끝으로 또 재밌는 게 어디 갔어?
메소드. 논문이 어디 갔지? 아이고요. 본문이 어디 갔을까요? 본문이 어디 갔을까? 죄송합니다. 본문이 어디 갔을까? 이거를 하면 공무원 또 재밌는 게, 요 지금 얘기한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한 데이터 코드를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컬러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칼라는 별로 뭐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죠. 그래서 17년 논문에 기질에 따른 그 색깔에 따른 영향을 이렇게 논문이 따로 있어요. 하디스 지가 있을 건데. 어쨌건 거의 로 데이터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놈을 가공한 코드를 13년, 19년은 어떻게 비교를 했냐, 자기들이 그걸 그 R에 그대로 집어넣어서 돌리면 될 코드를 다 공개를 하고 설명도 다 써놨어. 이게 너무 듣는데. 뭐이 정도로 해봅시다. 그래서 패키지를 로드한 다음에 뭐 플롯을 그려보고 처음에 모델을 어떻게 하냐 뭐 근데 이 모델을 쓰고 그 모델 안에는 이게 게임으로 해가지고 로드 디프 돼 있죠. 쓰레기의 양의 차이. 이 물결표는 이거는 우리 그거 그냥 함수에서 는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는의 관계가 뭐냐를 이 프로그램에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 로드 디퍼런스가 뒤에 나오는 놈들하고 통계적으로 어떤 관계야? 라고 물어본 거죠. 물결. 한 다음에 여기 스테이트, 서브스트레이트 컬러, 웨더, 윈드 스피드 뭐 이렇게 쫙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무드 펑션 집어넣고 오프셋 집어넣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이제 이 함수의 어떤 옵션이죠. 그래서 이 패밀리 가우시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우시안 분포를 가정하고 뭘 해라. 데이터는 여기서 가져와라. 뭐. 해가지고 서머리 한 다음에 이걸 플롯 그림으로 그려라. 라고 했는데 이게 요 뒤에 이걸 몇 년 해야 될 몇 년 해야 될 작업의 코딩을 다 써놨어요. 어마어마한 이게 이해하기도 힘들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걸 만든 다음에 저걸 검토하고 논문 본문에 나오는 모든 작업을 다 R에서 코딩을 한 거야. 이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뭐 두 개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환경 변수를 모델에 집어넣어 가지고 살펴보는 거. 하여튼 그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만 많이 안 복잡해도 한번 해보자고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요건 어마어마한 사전 작업이 들어요. 이게 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요걸 딱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건 뭐겠어요? 되게 우리가 어떤 저 데이터를 그대로 다운받아 썼다 쳐도 첫 번째 총쌤 제일 많이 우리가 딱 모델을 게임을 돌려라고 탁 엔터 쳤을 때 다음 나오는 리스판스가 되게 뭡니까? 뭐요? 에러. 엄청나게 에러가 많이 나와요. 그대로 해도 거의 안 나와요. 엄청나게 에러가 많이 나오고 그 에러를 없애는데 첫 번째 제일 시간이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전체를 실제로 저 모델에 들어간 저기 로드.diff 물결 치고 액세스 스타 저기 들어가 있는 모든 변수들이 다 전체 했어야 되고 두 번째 저 전체 저기에 이렇게 많이 20개가 들어가 있어도 심지어 100개, 200개를 다 돌려서 AIC를 통해서 했죠. AIC를 통해서 가장 낮은 값을 찾기까지가
까지가 우리로 치면 몇 년 걸려요, 사실은 이게 하려면.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겜, 우리 이게 y 변수, 그 다음에 x에 들어갈 변수들만 그냥 더하기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줘도 얘가 우리 뭐 SPSS 지금 조직에서 한 1,000만 원 넘거든요. 거기서 해야 되는 걸 요 짧은 글자에서 다 결과를 내줘요. 그런데 그게 맹점이 뭐냐면 거기에 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로 데이터들이 데이터의 성격이라든지, 그러니까 얘가 척도인지 연속 변수인지 뭐 뉴머리컬인지, 뉴머리컬이라면 또 엑셀에 가가지고 걔를 뭘 셀 성질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과정을 이 변수 하나하나에 다 해야 돼요. 그걸 하면 여러분들은 이 진짜 이 R이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통계를 쉽게 돌리고 결과를 얻고 논문을 쓸 수 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근데 그게 이렇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로 돌려가지고 결과를 얻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데이터의 정제, 가공, 그다음에 재검토, 그다음에 코드를 끝없이 이렇게 바꿔보고 분포를 바꿔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다 코드와 그 코드를 뭐 이렇게 어떻게 구성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라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코드가 되게 궁금했는데 네. 그걸 다 공개해줘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따라서 해봐야지. 그러니까 조금만 단순해도 할 건데 제가 이게 보다가 이게 절망한 게 그냥 이게 쉽게 안 되겠다 하는 게 R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얘 함수를 정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해서 미리 딴 데서 얘를 갖다 정의를 해놓은 것들까지, 그러니까 이 코드 이게 지금 몇 개요? 5개를 하기까지에 내가 앞에서 이놈을 뭐라고 정의했는지를 다 알아야 뒷부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지도 그리는 거거든요. 네. 그 지도 그리는 것들을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지도가 그려지도록 넣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요. 인교수를 하는 방법이거나 네. 이것은 저것은 이거는 해결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 변수 정제가 제 생각에는 네. 그 Y 변수, 쉽게 말하면 독립 변수들을 어떻게 추려내고 어떻게 정제하는지 그 다음에 그 변수들 간의 관계가 X 되는 거 아니에요? X 변수들, X의 독립 변수들 네. 그 독립 변수들 사이에서의 관계라든지 네. 쉽게 말하는 거 다중 공성성을 추려내든지 네. 뭐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만 알고 있어도 그거 추려낼 때 제가 한 번 해봤어요. 네. 낚시 쓰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코드가 VIP 앞에 함수가 VIP 한자예요. 네. 얘가 지금 아까 개미였어요? 네. 얘기는 좀 LM 쓰듯이. 네. 근데 그 뒤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도 잘 안 나올 때 다시 돌아가서 뭐가 찾는 왜 안 돌아갔지? 돌아가게 하는데 찾는데 그 시간이 많은 거야. 뭐 왜 이렇게 이런 얘기 자주 하냐면은 우리가 실제 부산에서도 이 R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분석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는 거고 코드를 보는 사람들은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이게 뭐가 문제고 뭐가 힘들겠고 어디가 좀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고 이걸 아는 거고 아는 사람은 전부 진짜 까막눈이죠 이게 다. 그럼 논문으로 돌아가서 질문 그래서 제가 이게 어렵다고 한 게 이런 식으로 TM1은 뭐 MV1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마 MV1부터 13까지 계속 해본 거야.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그러니까 얘들을 미리 뭘로 정의해가지고 내가 했는지가 알아야 이걸 갖다 한번 따라해 볼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권하지는 못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요걸 공부를 해놓으면 사실은 취직하고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좋겠죠. 네. 논문으로. 저는 이 논문에서 2013년하고 19년 데이터가 썼잖아요. 네. 그게 많이 아쉽고 그 사이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13년 정점하고 2019년 정점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데도 추정을 해서 그 숫자를 넣었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조사는 18, 19년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19년이라고 했고. 어쨌든 두 차례인 거예요. 네. 13년에 한 것도 그것도 한 3년에 걸쳐서 한 거예요. 네. 그한 해에 한 게 아니라 두 차례예요, 두 차례. 호주 대륙 전체예요. 대륙이 아, 그다음에 본문에서 제가 쓱 한번 넘어가 볼까요? 혹시 그 보다가 이거 뭐 같이 의논해 보자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질문은 네, 질문해 주십시오. 수강이나 질문 받겠습니다. 줌 관련 어디 있어요? 뭐지? 그럼 제가 이어서 조금만 더. 이 논문이 굉장히 잘 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점은 네, 진주 선생님 분석 우리 뭐 사실은 어떤 자료든지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가해양 쓰레기 모니터링 자료도 사실 이거 비슷하게 분석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네, 정쌤. 네, 여기에 정책을 넣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네. 스타디스 같은 논문 중에서도 정책이 들어간 논문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정책의 수를 모델에 집어넣어서 다른 요인들과 같이 팩터로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가까운 근데 정책이 입구 업보를 넣어서 예, 정책의 수라든가 가지수 정책의 입구 업보를 넣는데 뭐 대륙이 너무 넓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국가가 전체를 총괄하지 않고 연방이라서 각 주립 단위로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되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바다지킴이 사업 2019년도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나라 전체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고 정책이 있고 수보다는 국가 단위로 하는 거죠. 어쨌든 비닐봉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전과 이후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포괄적으로 했다는 게 굉장히 여러 있다고. 네. 다른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하실 거 있을까요? 회장에서 마이크가 안 켜지면 본인이 계셔도 될 건데 잠깐만요. 음소거 해지 요청했거든요. 최정년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우리가 안 쓴다는 아니겠지. 아, 저기 뒤에 계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마이크가 가까이 없어서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아, 네. 마이크 좀 대고 말씀해 주셨으면, 왜냐면 제가 뭘 잘못 눌러갖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또 네. 국내 상황도 이렇게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 건 지금 핸드폰으로 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채팅창 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것을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대시고 소리가 뒤에 계시는 분이 마이크를 안 대니까 좀 뒤에서 멀리 들리는 소리처럼 들려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정수 선생님이 해본 건 낚시 쓰레기 조사 결과? 질문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 네네. 그걸 해보기도 했고 실제 우리나라도 전국 조사 결과, 그러니까 전국 조사 결과가 당연히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간 전국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런 식으로 조사 결과 자체로도 분석하지만 그게 환경적인 변수나 정책적인 변수하고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를 해보려고 하는데 좀 전에 엄선욱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지자체 단위의 뭐 차이 이런 걸 보기도 힘들고 공간적으로도 그게 영향을 주기가 힘들어가지고 당장 이렇게 선명하게 결과가 보이고 그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우리가 탐구를 하고 있죠. 익스플로어 하고 있죠. 네.
그리고요, 네. 제가 그 저번에 시연할 때 제가 그 오션하고 어디하고 공동 제작한 동영상을 그 냠냠냠이라고 해갖고 그 동물 해양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는 그 동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 시연 부분의 동영상에 그게 들어갔는데 그게 그 전 세계 그 쓰레기 중에 플라스틱이 7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딴에는 제가 그 애들한테 할 때 이제 그 동부서저형으로 해서 여기 그 해안선 아니 그 강줄기 말 그대로 하천이 길다 보니까 서해안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해안이 높은지 아니면 동해안이 높은지 그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동해안에서도 제 해안선이 짧다고 했는데 그 동해안에서도 그 위에서 산에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갖고 그렇게 많이 내려온다라고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좀 그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중에서 미세 플라스틱률이 어느 쪽이 가장 전 세계에서 높은가 그것도 알고 싶어요. 네.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1번 지금 동해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체감적으로도 느끼고 여러 조사 결과에서 최근에 동해안의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건 다양한 조사 결과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사 방법에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의 어떤 농도에 대한 전 세계 비교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건 이제 스티로폼 무표 가루 때문에 그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 밖에 뭐 페인트 조각이라든가 낙동강 이렇게 부산이나 뭐 남해안에 하여튼 여러 조사 결과들이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도를 보이는 결과들이 많이 있다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해안에 오면서 네, 남해안은 양식장 또 스티로폼 부자 영향도 많이 받고요. 예, 다른 요 논문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뭐 들어보시고 느끼신 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제가 아까 그 2013년하고 2019년에 호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2019년이 2013년에 비해서 그 플라스틱 양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2019년이 2013년 보고에 의한 것보다 플라스틱률이 더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2013년이 도대체 그 플라스틱률이 퍼센트가 얼마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2019년에 10몇 퍼센트인가 줄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건 퍼센트라기보다는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의 숫자 플라스틱 쓰레기의 숫자가 13년에 비해서 19년에 줄었다는 겁니다. 비율이 아니고요.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건 숫자를 현존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플라스틱의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시간이 지나도 플라스틱 우리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그 비율은 거의 유사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논문에서는 절대량, 그러니까 전체 어떤 단위 길이당 쓰레기의 양 자체가 2013년에 비해서 29%가 줄은 것으로 조사를 마쳤다 이런 뜻입니다. 추가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걸 지금 이게 물론 이제 컴퓨터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방에서
저도 지금 오늘 근무인데 지금 오션에서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보니까 이게 원어로 되니까 보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번역문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번역은 대개는 요약문만 번역을 하고 세미나 시간에는 뭐 일부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예. 그건 그러면 이 세미나 부분은 다시 영상을 업로드 하나요? 저희가 다시 볼 수가 있을까요? 네네 유튜브에 대개는 올리고 있습니다. 뉴스레터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에도 예, 주요 내용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이 정도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미나는 8월 초 8월 첫째 세미나겠네요. 2일일 거예요. 네, 8월 2일. 수강일. 네네. 다음 세미나 8월 2일 국제 어. 세미나는 영어로 진행합니다. 화요일마다 하나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